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정재원 회장님의 피눈물 어린 생애를 기록하고 전하는 사위 솔채운입니다. 지난 6화에서 우리는 15 소년 정재원이 나고 자라 줄곧 살아온 고향 방곡을 떠나기 위해 정들었던 큰 개 한 마리를 끌고 함양 장마당으로 향했던 긴박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정들었던 짐승을 팔아 마련한 노잣돈 3,000원. 그 돈은 소년에게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도 같았던 냉대를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날아오르기 위한 소년의 피값이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소년은 그 돈을 지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 강원도 화천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공부를 시켜줄 양부모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이모의 쪽지 하나만을 믿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광명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늪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초반 군사 정국으로 어수선했던 접경 지역 화천에서 소년이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기록을 오늘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리고 다시 강원도 화천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수중에 든 전재산 3,000원은 소년의 마지막 생명줄이었기에 소년은 기차 싹을 아끼려 무임승차라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영무원의 눈을 피해 기차 의자 밑바닥 차가운 철판 위에 납작 엎드린 채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던 소년의 심장 박동 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대전역 즈음에서 소년은 차장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영무원에게 끌려 내려가 취조를 당하던 절체절명의 순간 소년은 거짓없이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고향을 떠나 화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소년의 꾀지지한 얼굴과 간절한 눈빛에 인자한 대전역 영무원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영무원은 소년을 나무라는 대신 매점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사흘을 굶주렸던 소년에게 그 국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영무원은 쪽지에 이 아이는 사정이 딱하니 야단치지 말고 화천까지 잘 보내달라는 글을 써주며 쪽지 한 장을 쥐어 주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장인어른께서는 그 영무원의 주소를 잃어버린 것을 가장 큰 한으로 여기시며 그 은인의 배려를 잊지 못하십니다. 부산을 떠난 지 이틀 만에 도착한 화천 봉오리 삼거리. 이곳은 주민의 90% 이상이 군인 가족인 철저한 군사 지역이었습니다. 소년은 이모의 소개로 한일식당 주인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황해도 출신 실향민인 주인 남자는 아들이 없어 양자를 구한다며 소년을 환대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덫이었습니다. 주인 남자의 별명은 왕대포. 입만 열면 거짓말과 허풍을 일삼아 동네에서 신용을 완전히 잃은 자였습니다. 양모라고 부른 아주머니는 뻐드렁니에 금리빨이 툭 튀어나온 흡사 마귀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년에게 아버지, 어머니라 부르게 하며 가족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죽도록 부려먹을 어린 머슴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은 군부대 근처라 장사가 잘 되었고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소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지개질부터 땔감 해오기, 요리 보조까지 식당의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일복이 터진 놈이라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 이하의 학대였습니다. 온갖 학대를 견디다 못한 소년은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동네 친구 병규가 구해준 몇 푼 안 되는 돈을 확대 속에 숨기고 화천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십리길을 뛰었을까? 차를 타고 소년을 추격해온 왕대포에게 붙잡혀 식당으로 끌려온 소년에게 돌아온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왕대포와 금리빨 아주머니는 소년을 골방으로 끌고 가 옷을 하나도 남김없이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가느다란 철사를 가져와 소년의 가장 민감한 신체의 부위를 꽁꽁 동염해 기둥에 묶어 놓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살을 파고드는 철사의 고통. 소년은 방광이 터질 것 같은 고통에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요강을 갖다 놓고 어디 한번 쏴보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퍼런 칼을 들고 소년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너 같은 놈 하나 죽여서 가마니에 싹 파묻으면 쥐도 새도 모른다 며 빈 가마니를 소년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소년은 그때 그 가마니가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공포에 질려 결국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리고 맙니다. 1960년대 초반 화천의 추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 뜨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던 날씨였지요. 나는 매일 새벽 500m가 넘는 길을 오가며 수십 번 물지개를 쳐 날랐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물을 엎지르기라도 하면 그 금리빨 아주머니는 문구멍으로 감시하다가 득달같이 달려와 장작개비를 들고 사정없이 나를 때렸습니다. 내 머리가 터져 피가 흐를 때까지 그 매질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흡혈귀처럼 피를 보고 나서야 만족한 듯 장작개비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에 찐빵 한 개, 물 한 컵으로 연명하게 하며 나를 짐승보다 못하게 다루었지요.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난 뒤에는 군인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장사가 안 된다며 그 화풀이를 오롯이 나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지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소년이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뒷산에 올라 통곡하고 있을 때 한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그 군인은 소년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자신의 상관인 포병사령관 대령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부대로 불려가 대령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1960년대 군 부대의 서슬퍼런 위험 속에서도 대령님은 소년의 처참한 몰골과 그간의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내며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아들이라면서 양말 하나 제대로 안 시키고 이 추위에 뗄나무를 해오게 하느냐. 대령님의 호통 앞에 아나무인이던 왕대포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대령님은 소년에게 군용 내의와 양말을 선물하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만남은 소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왕대포 부부는 대령의 눈치를 보느라 잠시 매질을 멈췄지만 이미 소년의 마음은 그곳을 떠나 있었습니다. 대령님은 소년에게 화천읍까지 데려다 줄 테니 미련 갖지 말고 떠나라며 군용차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소년은 다시는 붙잡히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몰래 서울의 이종사촌 형님과 고향 친척들 그리고 경찰서에 보낼 고발편지 20통을 썼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문과 학대를 낱낱이 기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왕대포와 금리빨 아주머니 앞에 섰습니다. 예전처럼 매질을 하려던 그들에게 소년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20통의 편지를 모두 붙일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여 가마니에 쌓아 묻는다 해도 이 진실은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소년의 당당한 태도와 편지 뭉치를 본 왕대포 부부는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소년의 기세에 압도된 그들은 비굴하게 변명을 늘어놓으며 소년을 위로하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너 잘되라고 그런 것이다 라는 비겁한 회유였지만 이미 소년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년은 그렇게 떳떳하게 지옥의 문을 열고 광명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65년 전 화천의 그 모진 학대 속에서도 장인어른은 스스로를 지켜내셨습니다. 마침내 대령님이 보내준 군용차를 타고 화천을 떠나던 날 소년은 비로소 자유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고통은 그를 꺾지 못했고 오히려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자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정재원의 운명 제7화 처절했던 화천의 기록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장인어른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진실의 여정을 이어가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동행이 꼭 필요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지금도 인생의 길을 잃으신 분들에게 개운의 지혜를 전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적힌 심정음양연구회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여정에서 잠시 쉼표가 필요할 때 지리산의 전기가 서린 저희 솔채온 펜션을 찾아주십시오. 맑은 계곡 소리와 숲의 향기가 여러분의 지친 심신을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청 지리산 방곡 마을에서 사위 솔채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